자,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3월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협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도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이 접종받기에는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먼저 영시 기준 확진자 현황도 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권고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허용 권고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먼저 해당 백신은 4에서 12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었죠. 만 65세 이상의 효능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용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또 추후에 만 65세 이상자의 접종을 위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 분석 자료 제출도 권고했습니다. 약심위는 임시기간 백신 접종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 역시 주의사항에 기술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면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요. 품목을 허가하되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 이상은 당장 접종하기보다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에서 안전성 여부를 더 논의한 뒤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허가는 이번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점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전에 백신 도입과 관련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면서요.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절차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밝힌 대로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관련한 약심의 자문이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국산 1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이런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방역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해선 곤란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오늘로 누적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었는데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설 연휴 기간 이동자제 그리고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일부 방역수칙 조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정 여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적 환자가 이제 8만 명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하루 신규 환자 추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370명입니다. 이제 누적 환자는 말씀하신 대로 8만 명을 넘어서 8만 131명이 됐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351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26명 등 수도권 환자가 257명이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부산 33명, 광주 14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서 하루 11명의 신규 사망자가 확인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11명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